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 그거 사실 관계 없습니까? 이거 모르십니까? 관계 없습니다.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마는 그 여배우한테 보낸 메일을 보면 이재명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모릅니까?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일 있습니다. 옛날에 네. 만났습니까? 얼마나 만났습니까? 마저 말씀하세요.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청문회장 아닙니다. 아니,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건 진실 이따 공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어떤 여배우 스캔들 문제가 어제 또 등장을 한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토론회에서 이 스캔들이 언급이 되면서 이제 논쟁을 낳게 됐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간단히 말해서는 옛날에 이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논란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됐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게 상당히 회자가 됐었는데요. 관련자들이 실시간 검색어에서 상위권에 랭크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자, 지금 저기에 다 공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와의 그런 좀 논란인 거죠, hun도 기자? 네, 그 실시간 검색어에 저렇게 관련 검색어가 오르면서 사실상 좀 저렇게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두 사람의 어떤 설전은 좀 예전 그 선거 당시로 조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전에 김부선 씨가 자신의 어떤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2007년 대선 직전에 총각 행세를 하는 정치인과 깊은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고 성남에 사는 가짜 총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61년생 정치인 이렇게 신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약간 이재명 후보가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당시에도 제기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는 두 사람이 뭐 약간 친분이 있는 건 인정을 했는데 저 관계는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이분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 요즘도 많이 하시나 이런 식으로 과거에 대마초 흡연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까지 좀 언급을 하면서 두 사람 간의 분발이 계속 이어져 오던 도대체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인가를 사람들은 묻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저도 궁금합니다. 거짓말하는 지금 도지사가 이 돼서는 시간에 안 됩니다. 후보님, 만약에 그것이 밝혀지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 지켜보시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심이 많은 사람은 원래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뭐 부인 해경군 김 씨 관련된 또 그런 게 역시 또 어제 다른 후보들의 또 집중 공격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황 의원님. 아무래도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으니까 예.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 여배우하고의 스캔들 설이라든지 이 해경군 김씨 이야기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뒷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저런 질문할 때보다 정책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하. 저런 것이 중심이 됐다는 것. 그리고 또 저런 문제에 있어서 질문하는 측도 그렇지만 답변하는 측도 괜히 무성의하게 했다는 거. 이런 점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안타깝게 만드네요. 예.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관련해서요. 일부 친문 진영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어제 좀 공방도 있었습니다. 영상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네거티브 주제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아지는데 정말 좀 아쉽습니다. 경기도의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거짓은 밝혀집니다. 네거티브 하시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 대통령 경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했던 말들이 그게 진짜 네거티브입니다. 남경필 한국당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좀 뼈아픈 부분을 건드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강 기자?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이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친문 지지자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이것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친문 지지자들이 이제 남경필 후보를 응원하자, 뭐 지지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까지 나오니까 이 여론을 역용하기 위해서 이 네거티브라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던 말이 진짜 네거티브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의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그런 친문 지지자들의 그런 여론을 좀 이끌어서 오히려 김영환 역공을 한 후보가 것이다. 작정을 하고 나온 모습이더라고요. 사실은 남경필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거세게 맞설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남경필 후보 또 손해본 것 같아. 남경필 후보 입장에서는 애당초에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네거티브 전략도 거세게 공격하는 건 홍준표 대표의 역할이었어요. 네. 남경필 후보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그러니까요. 홍 대표의 발언을 거드는 모습에서 이제 아웃복싱 정도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오히려 득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어요. 득이 된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경기
경기지사가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경선에 참여를 했었고 여전히 네. 대권에 대한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형수 욕설 파문 그리고 지금 있는 배우와의 무슨 여러 가지 연문서 이런 네. 것들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미 검증이 됐다. 나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를 계속 강조를 해요. 예. 근데 지금 나올 수 있는 해경군 김 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네거티브에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모든 네거티브의 끝판왕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경기 오히려 격차가 지금 여론조사들 보면은 뭐 큰 차이가 없거나 더 네. 벌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가세하는 거는 보수 야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지지자의 분열 현상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재명 후보가 만약 경기지사 선거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차기 대권으로 가는 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나올 때 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예. 얘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크게 잃을 것이 없는 판단이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라고 남은 기간 선거를 치르게 되는 그런 선거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게 과연 면역이 생길까, 과연 대선에는 또 새로운 불씨가 돼서 불이 붙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리가 있는 얘기 같네요. 그게 이제 달걀을 많이 맞아서 예. 이미 얼룩이 져버려서 어떤 예. 공격을 받아도 뭐 유권자들 입장에서 민감해하지 않는 그러니까요. 뭐 진보판 트럼프 비슷하게 그렇게 될 건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인데 경기도지사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대통령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이 나올 보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는 생각도 예. 좀 들어요. 그 얘기는 지금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후보를 이제 경기도지사에서는 뭐 그냥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는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정감을 주는. 네. 그런데 바른미래당 후보가 김영은 후보가 이렇게 앞장서서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하는 그 속내는 뭘까요? 이런 게 덕분에 오늘 하루 종일 김영환 후보 이름이 거론이 되고 시세엄색어 1등이 근데 나오게 김영환이 되는데 동명이인이 많아서 저는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경기지사 후보가 남경필 후보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제 남경필 후보를 밀기 위해서 미래당 후보 내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나 서울과 경기 인천을 묶어서 한국당과 미래당이 단일화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마지막 상황을 보건대 단일화의 생각들이 각 정당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지금 싸움은 1등을 하겠다는 싸움보다는 2등 싸움으로 이제 선거가 점점 그러니까 치러지는 말이에요. 거거든요. 2등 싸움이면은 2등 싸움에서 지금 김영은 후보가 그 화살을 이재명 후보한테 겨냥을 해야 되는 말이죠. 2등 싸움이 남경필 후보한테 겨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예. 이재명 후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남경필 후보와 서로 맞붙어 싸워갖고 도움될 게 아무것도 기사가 안 없다고 나온다?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자극적으로 지금 사실 지방선거에 관한 거의 모든 뉴스가 묻히지 않습니까? 네. 유일하게 오늘자로 이 지방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김영환 후보에 관한 뉴스가 나왔던 거는 그만큼 그렇긴 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슈가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렸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네. 바람이 어지간히 세게 불지 않으면 떨어지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이재명 표에서 떨어져 나온 거는 자유한국당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럼 내가 중간에서 받아야지. 이런 심산이 또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이라는 것도 예. 어떤 뭐 만약에 3자 이상의 구도가 있을 때 어떤 후보를 네거티브 한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뭐 A를 네거티브 해야 되는데 B 후보가 A를 네거티브하게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에 그 가만히 있던 C 후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자기 손으로 직접 때려야 그나마 효과가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있기 일리 있는 때문에 지적인 게요. 얼마 전에 해경궁 씨 논란이 나왔을 때 이 네. 내부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나는 이재명 후보 찍지 않고 차라리 남경필 후보를 찍겠다 이런 글쎄요. 얘기가 오가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찍어야 될 게 남경필 후보가 아니라 사실은 저예요라고 손을 들면서 메시지를 더 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재명 후보를 향한 이 안티층들 입장의 내용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더 누가 거세게 나가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매력적인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한 것 같은데요. 정말 이런 선거는 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무슨 후보 토론을 하는데 도대체 항상 우리가 사실은 이건 좀 관행적으로 TV 토론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마다 정책은 사라지고 네거티브만 있다 뭐 이런 얘기 늘 많이 하는데 관행을 떠나서 이건 정말 놀라운 TV 토론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그 와중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9군데에서 이기겠다고 자신을 했던데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발언을 할 장소를 보니까 충남 지역이더라고요. 네.
좀 올려놔야 영남뿐만 아니라 충청도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격려성 차원이 아니었을까. 이게 뭐 정밀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밀이 도대체 어떤 정밀을. 여의도 연구원에서 했겠죠. 네. 뭐. 아니, 뭐. 여의도 연구원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네, 그 여론조사 결과 잘못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다가 네. 과태료까지 또 얘기가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들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있는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홍준표 대표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지적이 우리가 봐야 되는 2010년도 전에 지방선거 늘 얘기하거든요. 네. 그 당시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재선의 오세훈 서울시장 네. 후보와 그리고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 여론조사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거는 끝났다라고 하는 게 거의 대다수의 분석이었지만 제가 말이죠. 그 선거 방송 진행하면서 정말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출구조사를 결론이 안 나니까. 5432라고 출구조사 딱 했는데 정말 그 출구조사 보고 오세훈 후보가 집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집에 그냥 갔죠.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로서는 이번 선거를 판가름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라도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해줘야 보수가 결집해서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선거를 하는 거죠. 아마 그런 전략을 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은 현실적으로 몇 군데입니까? 자유한국당이요. 김수민 평론가 먼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두어 군데 정도로 봅니다. 두어가 두어를 좀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두 개, 세 개 중에 두 개예요, 하나를. 세 개예요. 참 이게 이제 무난하게 찍으려면 두 개가 오히려 맞는 것 같은데. 두 개면은 대구하고 경북. 근데 저는 울산 쪽은 아직 모른다라고 봐요. 대전 또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후보 경쟁력은 당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두 지역은. 그래서 이제. 지금 추세면 그 두 군데가 요렇게 보이는데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두 개와 세 개를 양자택일 하라 이런 주문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네요. 너무 짜게 보신 거 아닌가요? 두 개면. 김병민 교수는요? 전 4개 플러스 알파라고 봅니다. 4개 플러스 알파. 네, 일단은 대구, 경북, 울산. 네, 울산, 경남까지 보고요. 경남도. 네, 경남 뭐 여론조사 격차가 크다고 얘기는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오세훈 한명숙에 대한 효과를 아마 경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6곳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해당 주 처음에. 그래서 일단은 4곳 정도는 확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딘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 군데 정도 더 있을 수 있다. 만약에 한 군데를 지금 찍으라면 충남을 찍을 겁니까? 아니면 충남 찍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충남은 어렵고. 대전. 대전, 충남, 강원 지역에서 사실 어떤 표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여전히 이제 물음표의 지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수도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짧게 김수민 평론가, 뭐 대구 경북 쪽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일단은 갭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부터 해서 갭은 많이 줄었는데 과연 근데 광역단체장에서 역전을 할 수 있을지는 그러니까 모응답을 하거나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답한 사람들 상당수가 자유한국당 지지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확신을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김수민 평론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어떤 설전은 좀 예전 그 선거 당시로 조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전에 김부선 씨가 자신의 어떤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2007년 대선 직전에 총각 행세를 하는 정치인과 깊은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고 성남에 사는 가짜 총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61년생 정치인 이렇게 신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약간 이재명 후보가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당시에도 제기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는 두 사람이 뭐 약간 친분이 있는 건 인정을 했는데 저 관계는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이분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 요즘도 많이 하시나 이런 식으로 과거에 대마초 흡연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까지 좀 언급을 하면서 두 사람 간의 분발이 계속 이어져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인가를 사람들은 묻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저도 궁금합니다. 거짓말하는 도지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후보님, 만약에 그것이 밝혀지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시겠어요?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 지켜보시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심이 많은 사람은 원래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뭐 부인 해경군 김 씨 관련된 또 그런 게 역시 또 어제 다른 후보들의 또 집중 공격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황 의원님. 아무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으니까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볼 것으로 보입니다. 친문 지지자들이 이제 남경필 후보를 응원하자고 지지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까지 나오니까 이 여론을 역용하기 위해서 이 네거티브라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던 말이 진짜 네거티브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의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하면서 그런 친문 지지자들의 그런 여론을 좀 이끌어서 오히려 김영환 역공을 한 후보가 것이다. 작정을 하고 이렇게 나온 볼 수 있습니다. 모습이더라고요. 사실은 남경필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거세게 맞설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남경필 후보 또 손해본 것 같아. 남경필 후보 입장에서는 애당초에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네거티브 전략도 거세게 공격하는 건 홍준표 대표의 역할이었어요. 네. 남경필 후보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그러니까. 홍 대표의 발언을 거드는 모습에서 이제 아웃복싱 정도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오히려 득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어요. 득이 된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가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경선에 참여를 했었고 여전히 네. 대권에 대한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형수 욕설 파문 그리고 지금 있는 배우와의 무슨 여러 가지 연문서 이런 네. 것들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미 검증이 됐다. 나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를 계속 강조를 해요. 예. 근데 지금 나올 수 있는 해경군 김 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네거티브 그때 그 여배우하고 스캔들 설이라든지 이 해경군 김씨 이야기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뒷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저런 질문할 때보다 정책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하. 저런 것이 중심이 됐다는 것. 그리고 또 저런 문제에 있어서 질문하는 측도 그렇지만 답변하는 측도 괜히 무성 이야기했다는 거. 이런 점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안타깝게 만드네요. 예.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관련해서요. 일부 친문 진영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어제 좀 공방도 있었습니다. 영상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네거티브 주제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아지는데 정말 좀 아쉽습니다. 경기도의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거짓은 밝혀집니다. 네거티브 하시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 대통령 경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했던 말들이 그게 진짜 네거티브입니다. 남경필 한국당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좀 뼈아픈 부분을 건드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강 기자?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이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친문 지지자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이것을 노린 것. 네거티브에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모든 네거티브의 끝판왕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격차가 지금 여론조사들 보면은 뭐 큰 차이가 없거나 더 네. 벌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가세하는 거는 보수 야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지지자의 분열 현상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재명 후보가 만약 경기지사 선거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차기 대권으로 가는 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나올 때 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예. 얘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크게 잃을 것이 없는 판단이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라고 남은 기간 선거를 치르게 되는 그런 선거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게 과연 면역이 생길까, 과연 대선에는 또 새로운 불씨가 돼서 불이 붙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리가 있는 얘기 같네요. 그게 이제 달걀을 많이 맞아서 예. 이미 얼룩이 져버려서 어떤 예. 공격을 받아도 뭐 유권자들 입장에서 민감해하지 않는 그러니까요. 뭐 진보판 트럼프 비슷하게 그렇게 될 건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인데 경기도지사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대통령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이 나올 보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는 생각도 예. 좀 들어요. 그 얘기는 지금도 나오고 있고.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 그거 사실 관계 없습니까? 이거 모르십니까? 관계 없습니다.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마는 그 여배우한테 보낸 메일을 보면 이재명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모릅니까?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일 있습니다. 옛날에 네. 만났습니까? 얼마나 만났습니까? 마저 말씀하세요.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청문회장 아닙니다. 아니,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건 진실 이따가 공방이니까요. 대답할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어떤 여배우 스캔들 문제가 어제 또 등장을 한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토론회에서 이 스캔들이 언급이 되면서 이제 논쟁을 낳게 됐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간단히 말해서는 옛날에 이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논란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됐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게 상당히 회자가 됐었는데요. 관련자들이 실시간 검색어에서 상위권에 랭크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자, 지금 저기에 다 공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와의 그런 좀 논란인 거죠, hun도 기자? 네, 그 실시간 검색어에 저렇게 관련 검색어가 오르면서 사실상 좀 저렇게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